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돌보 10월 26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단독 태동을 했죠. 이철이 정무수석이 배석은 했지만 사실상 단독 밀담입니다. 밀담을 나눴습니다. 한 50분 동안 밀담을 나눴는데 가장 큰 관심은 이 대장동 이야기가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장동 대자도 안 나왔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상징성이나 또 이철이 수석이 브리핑한 대화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본인 양쪽이 이 당초 기대했던 그런 이 욕구들은 충족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그 브리핑 내용이나 아니면 이게 만남 여기에 대해서 그 행간에 있는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받는 날에 집권여당 후보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춘재수 50분 회동을 했습니다. 이 만남 자체 그리고 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좀 간과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여당 후보와 독대를 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당원이긴 하죠. 당원이지만 지금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후보가 확정됐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노무현 후보가 확정됐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근혜, 이명박 그때는 이 보수 정권 시절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폐청산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수 정권을 몰아쳤는데 보수 정권에 그렇게 했다고 본인들이 따라서 하면은 본인들도 적폐죠. 자,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이야기를 하는데 김대중 그 대통령 시절에는 김대중 임기 거의 후반까지 이 총재를 겸해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당 총재,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이죠. 물론 그 대통령 후반부에 총재 자리를 내놨지만은 그 권한 대행을 당에서 시켰지만은 DJ는 그 임기 중에도 거의 마지막까지 총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정동영이 당선됐을 때는 노무현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서로 양쪽이 틀어져 있었죠. 열린 우리당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틀어져 있었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 시즌 1인 노무현 정권에서는 여당의 후보가 확정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어디까지 받았느냐? 만남 자체는 받았겠죠. 그런데 50분 동안 밀담을 했는데 그러면 선관위가 50분 동안 밀담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녹취록을 다 선관위에 건네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 유권 해석,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대장동 사건 얘기는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 자, 이철이만 배석했으니 이철이와 세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자, 이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 경제정책, 기후변화 위기, 이런 것만 이야기했다. 자, 그런데 50분 동안 이제 이런 것만 이야기했다는데, 좋습니다. 대장동 대자 안 나왔다. 선거 관련 이야기 안 나왔다. 이렇게 믿어주죠. 믿어주더라도 찜찜한 구석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철이 브리핑 중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철이 브리핑에 의하면은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통령님을 꼭 뵈면,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 하고 싶었다.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좀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 자, 사과합니다. 제가 그때 대선 때 경선할 때, 그때 상당히 세게 붙었죠. 해경군 김씨 논란, 그 이후에 2018년, 그때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그랬고, 친문 쪽과 세게 붙었습니다. 자, 그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니, 문재인이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 그래, 알았어. 용서해줄게. 이렇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덧붙입니다. 경제발전, 군사강국,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은 게 다 문재인 대통령 노력 덕분입니다. 이 사실관계는 떠났어요. 경제발전, 군사강국, 어차피 사실관계는 떠나서
이렇게 칭송하고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문재인이 알아서 용서하마 뭐 이런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철이가 브리핑을 하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 결집용입니다. 지지층을 결집을 하면서 특히 친문 열성 지지자들에게 이제 저 이재명 좀 봐줘, 나에게 사과도 해서 꼭 하고 싶은 말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사과를 했고 내가 알았다고 됐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친문도 이재명을 지지해. 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이지 굳이 이것이 대장동 대자도 안 나왔다고 해서 선거와 관련이 없다 또는 이 청간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 다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탁현면이 그런 이야기했죠. 어전비 있을 거아니에요. 탁현면이 대통령과 함께 서는 건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리호 과학자들을 병풍으로 세워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했던 말이죠. 탁현면이 했던 말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서는 건 그 자체가 메시지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과 함께 섰으면은 그 자체가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 지시한 이후에 이재명 연루 의혹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녹취록이 막 공개가 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쫓아내는데 지시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담긴 이 녹취록이 막 공개가 되고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놓고 지금 이 청와대로 불러서 탁현민이 말한 대로 메시지 대통령과 함께 서면서 그 메시지를 준 것은 이재명은 건들지 말고 빨리 수사 끝내 이런 메시지를 검찰에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오늘 두 사람 만남에서 뭐가 핵심이었을까? 자 생각해 보시면은 퇴임 직전의 대통령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여당 후보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났으면은 과연 서로에게 요구하는 거 무엇이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거 뭘까요? 퇴임할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안전판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퇴임 후에 감옥도 가고 백담사도 가고 했죠. 특히 같은 진영에서 배출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북 송금 특검 노무현 정권에서 받고 이랬죠. 자 그래서 퇴임한 대통령은 안전판이 가장 시급합니다. 본인의 안전보장 퇴임 후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미래 권력이죠. 그러면 거꾸로 미래 권력이 필요한 건 살아있는 권력의 지원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의 지원을 받는 대신 퇴임 후에 안전판을 보장해 준다. 자 그런 그림이 항상 지금까지도 여러 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오늘이죠. 오늘 만남의 핵심이다. 그 두 사람 간에 그런 직접적인 말이 오가지는 않았겠지만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핵심 측근들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질 겁니다. 물론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탄생을 하고 나서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될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송문근의 대들보였습니다.